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꿈의 빛, 슈퍼 현미경으로 불리는 방사강 가속기의 유치 계획 발표와 대상지 선정이 오늘 대전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방사강 가속기가 유치되면 춘천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유치 전망은 어떤지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춘천 IC를 빠져나와 3분 남짓 달리면 방사광 가속기 예정 부지가 보입니다. 지금은 울창한 산이지만 방사광 가속기가 춘천에 유치되면 이곳에 첨단 연구시설이 들어섭니다. 축구장 75개를 합친 면적에 투입되는 사업비가 1조 원입니다. 방사광은 전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시켜 만든 태양보다 100억 배 밝은 빛입니다. 물질의 미세 구조와 현상을 관찰할 수 있어 신약 개발과 대체 에너지 등 다방면에 활용됩니다. 방사광 가속기가 춘천에 유치되면 강원도와 춘천시는 춘천 남산면 광판리 일대 가속기 혁신도시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가속기 연구 지원동과 기숙사, 강원대학교의 가속기 캠퍼스가 들어서고 체험관과 복합 문화시설 등도 생깁니다. 주거와 교육, 문화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문화 자연 생태 도시로서의 춘천에 최첨단 과학시설이 더해진다면 최고의 매력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대전에서 열리는 유치계획 발표와 평가가 첫 관문입니다. 춘천을 비롯해 충북 청주와 전남 나주, 경북 포항이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방사광 가속기 이용을 원하는 연구소와 대학이 가까운 수도권에 많고 2000년 이후 춘천에서 진도 3.0 이상의 지진이 단 한 번도 발생되지 않아 입지 조건이 가장 좋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충북 청주는 대덕특구 등 관련 연구시설이 풍부하다는 점을, 전남 나주는 정치력 등을 앞세워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쯤 정부가 1순위와 2순위 대상 부지를 발표하는데 춘천이 포함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춘천이 첫 관문을 통과한다면 바로 다음 날 현장 실사를 받고 정부가 최종 한 곳의 우선 협상 지역을 결정합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한전이 강원도에 송전선로와 송전탑 추가 건설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강원도의 송전탑 설치 규모는 전국 최고 수준인데 계속 늘어나기만 하고 전선 지중화율은 대도시보다 턱없이 낮은 최하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야산에 커다란 송전탑이 서 있습니다. 주변의 다른 산에도 산등성이를 따라 철탑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줄지어 있는 철탑들 사이에는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기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도내 곳곳에서 이 같은 송전탑을 찾아보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만큼 강원도는 전역에 걸쳐 많은 송전탑이 설치돼 있습니다. 대부분 동해안의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것들입니다. 도내 전력 사용량은 전국 사용량의 3%도 되지 않지만 송전탑 설치 규모는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설치된 송전탑은 5,100여 기로 전국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전은 신규 발전소 건설로 송전선로의 용량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송전탑 추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땅값 하락과 경관 훼손, 전자파 발생 등으로 많은 피해를 봤던 주민들은 불만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권이 많은 피해를 보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송전탑 주위에는 땅 거래도 안 될 뿐더러 제 가격을 받을 수도 없고. 게다가 도내 전선 지중화율은 전국 최하위입니다. 강원도의 송전선로 지중화율은 불과 1.1%, 전국 평균 12%보다 낮은 것은 물론이고 90%인 서울이나 71%인 인천 등 대도시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지중화를 하려면 한전하고 지자체가 돈을 반반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네, 이게 사실은 돈 문제 때문에 지금 다 못하고 있는 거고, 네. 전국적으로 송전선로가 지중화가 돼 있는 데들은 대부분 광역시급이에요. 전력 생산에 따른 혜택은 수도권이 보고 강원도는 피해만 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총선을 치른 지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공약을 이행한 후보들이 있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을 베껴서 공약을 만든 후보들 이야기인데요. 공약의 실제 내용을 설명할 창구가 없다 보니 이런 사례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원주 지역에 출마했던 한 후보의 공보물입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2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올해 지역인재 비율이 24%로 의무화됐고 내년에는 27%, 2022년부터는 30%를 지역인재로 뽑아야 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걸 공약으로 쓴 겁니다. 또 다른 후보의 공약, 당 차원의 정책 공약인데 독감 예방접종을 고등학생까지 무료로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제1차 학생 건강 증진 기본계획에 반영된 국정과제입니다. 올해 이제 13세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가 됐고요. 내년 예산을 반영할 때 저희가 중고생을 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들이 이미 있는 정책을 재활용하는 등 선거를 준비하는 데 있어 공약을 소홀히 하는 모습은 이번에도 반복됐습니다. 있는 시설을 확대하고 기존에 있던 콘텐츠를 활성화하고 하고 있는 사업의 지원을 늘리겠다는 식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면 달성될 가능성이 높은 걸 찾아 넣은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공약 사항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할 창구가 없다는 겁니다. 선거 기간은 한정돼 있고 후보자가 일일이 모든 유권자를 대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공된 정보 가운데서는 공보물이 가장 구체적인데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매우 제한돼 있습니다. 공약을 공약답게 만들지 않고 설명할 통로도 만들기 어렵다면 이 다음 선거에도 의미 없는 공약이 적힌 공보를 받아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강원도의 소규모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등교 수업이 빠르면 13일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재학생 60명 이하의 소규모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등교 시기를 개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긴급 돌봄을 진행해온 많은 소규모 초등학교들은 빠르면 고3이 등교 수업을 시작하는 오는 13일부터 등교 수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규모 중학교도 가정에서 학습 지도가 어려운 학생 가정이 많아 13일부터 등교 수업을 시작하려는 학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입원한 코로나19 확진 환자 가운데 5명이 한 달 이상 장기 입원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 11번째 확진 환자는 지난 3월 3일에 입원한 뒤 지금까지 64일째 입원해 있어 전국 최장기 입원 확진 환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또 춘천 3번째 확진 환자도 3월 27일부터 40일째 입원해 있습니다. 이 밖에 춘천 4번째부터 6번째 확진 환자가 퇴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장기 입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군부대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합니다. 강원도는 진상규명위원회가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8년에 설립됐고 3년 동안 활동한다며 진정 접수 기한이 올해 9월 13일까지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 진정 접수 대상은 군 의문사뿐 아니라 사고사와 병사, 자해 사망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사망 사고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코로나19 대응이 일상생활과 감염 확산 차단 노력을 병행하는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문화관과 도서관을 순차적으로 개방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오늘부터 1차 개방으로 어린이 자료실과 종합 자료실의 비대면 서비스를 대면 서비스로 전환 운영합니다. 이어 등교 개학이 시작되는 오늘 13일 2차 개방으로 열람실까지 추가로 운영합니다. 끝으로 모든 학년의 등교 개학이 완료되는 6월 1일부터 3차 개방으로 기존의 문화 행사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 상품권과 춘천 사랑 상품권이 10% 할인 판매되는 가운데 지역 상품권의 불법 환전을 막는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시행돼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재판매하는 등 불법 환전 행위에 대해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상품권 관리가 각기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져 불법 행위가 근전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건축,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 강원도가 지역 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강원도는 전국 광역시도 중 처음으로 건축 설계 공모 사업에 지역 업체 가점제를 도입하고 18개 시군도 참여하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업체 단독이나 공동 응모할 경우 최소 3점에서 최대 5점까지 가점을 적용하고 설계 공모 심사위원회도 지역 특성을 잘 이해하는 지역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농산물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가 운영됩니다. 농협강원지역본부는 내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강원농협지역본부 정문 앞에서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를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는 농가가 직접 재배하고 수확한 과일과 채소 등 1차 농산물과 강원 인삼 등 가공 특산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합니다. 오늘부터 재개관하는 국립춘천박물관이 2020년 첫 기획특별전으로 지난 10년간 강원도의 발굴 성과를 주제로 한 새로 발굴된 강원의 보물을 오늘부터 본관 기획 전시실에서 개최합니다. 새로 발굴된 강원의 보물 전시회는 국보급으로 평가받는 영월 흥령선원터에서 출토된 반가사유상과 삼척 흔정리, 절터, 비석 조각을 비롯한 주요 출토품 30점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